볼트 조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만약에 안 하고 헐겁게 쓴다 그랬을 경우 이제 이게 쫀쫀하게 못 잡아주겠죠. 날이 벽날 동날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 날이 힘을 못 받아주면 이렇게 쉽게 벌어지겠죠. 이랬을 경우 모발을 커트하는데 뭐 강모라든지 남자분들 모발 커트할 때 그 날이 벌어지니까 모발이 안에서 놀기도 하고 찝히기도 하고 그만큼 상처가 생기기 쉬운 거죠. 스튜디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91년생 백성민이라고 하고요. 마모로라는 가위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면서 꾸준히 해줘야 된다는 게 가장 크겠죠. 가위 가죽이 있어요. 우피로 된 것도 있고 돈피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안경 닦기 가죽처럼 그런 가죽이 있는데 그걸로 가위 날을 좀 힘줘서 닦아주는 거, 가위 벌렸을 때 그 바닥 부분도 닦아주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위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가위 날을 닦을 때 힘줘서 닦으면 그 날이 정리가 또 돼요. 가위 날이 이발이라고 해서 가위 찌꺼기도 확실히 제거가 되고요. 날 개폐 해보실 때 이걸 가위로 닦아주고 하냐 안 하냐에 따라 큰 차이도 있어요. 사용하시다가 가위 개폐가 좀 뻐겁거나 이물감이 느껴진다거나 그러면은 가위 문제를 의심하기에 앞서서 가위 가죽으로 닦아주시면 그게 개선될 확률이 엄청 커요. 기본적인 관리 방법이고, 그리고 오일칠, 가위에 그냥 오일칠 해주는 거예요. 그 바닥 부분에만 해줘도 이게 볼트 너트 부분으로 스며들어서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한 일주에 한 번 정도나 한 보름에 한 번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해요. 대부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중요성을 못 느낀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중요성을 못 느끼게 하는 가위 시장 전체적인 프레임에서 그것도 저는 있다고 봐요. 어느 정도 당연히 있다고 봐요.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기도 하면서요. 미용사분들이 가위를 처음 접할 때 가격적인 부분도 부담스럽잖아요. 쓸만한 가위 한 30 넘어가야 된다는데 너무 비싼데 한번 검색을 해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터넷에 재질이 이렇다, 내구성이 좋다, 또 어디 브랜드 뭐 AS가 좋다, 그리고 명성이 있는 브랜드다, 이렇게 해서 가격이 높은 것만 이제 정보를 받게 되고, 실질적으로 검색했을 때 처음엔 비싼 가위를 구매하지 않아도 돼 이런 정보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현실적으로 알뜰하고 현명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인터넷에. 그냥 비싸면 일단 좋은 가위, 오래 쓰는 가위는 비싸다, 이거에 좀 많이 갇혀 계시다는 게 크다고 볼 수 있죠. 실질적으로 가위 관리를 안 했을 때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가위 관리를 안 해서 두피에 손상을 입힌다거나 이런 거는 크게 일반 분들 입장에서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관리를 안 했을 경우 이물질이 끼거나 하잖아요. 숟가위 사이사이에도 뭐 이물질이나 약재가 낄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가 걱정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럴 경우 모발 사이사이 들어가서 커트를 하지 두피까지 막 문대진 않잖아요, 나를. 그렇기 때문에 제품성이 안 좋은 숟가위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피트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쳐도 가위 자체의 이물질로 인해서 두피에 큰 안 좋은 영향이 있다고 보시기는 어렵고요. 실질적으로는 샴푸를 얼마나 꼼꼼히 하냐 이 차이. 가위 관리를 안 해서 미용사분들이 가위의 문제점을 느끼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가위 관리는 어떻게 보면 가죽으로 닦아주는 거 선이면 웬만하면 이제 관리는 거의 해준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걸 안 하시고 이물질이 껴서 가위 개폐라든지 안에 찌꺼기들이 누적돼가지고 불편한 건 있을 수 있어도 그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편한 건 커트가 뭐 잘못되거나 이거는 다른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가위 관리를 안 했을 때 안 좋은 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커트 날에 상처가 생기기도 쉬워요. 쉽게 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 볼트 조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만약에 안 하고 헐겁게 쓴다 그랬을 경우 이제 이게 쫀쫀하게 못 잡아주겠죠. 날이 벽날 동날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 날이 힘을 못 받아주면 이렇게 쉽게 벌어지겠죠. 이랬을 경우 모발을 커트하는데 뭐 강모라든지 남자분들 모발 커트할 때 그 날이 벌어지니까 모발이 안에서 놀기도 하고 찝히기도 하고 그만큼 상처가 생기기 쉬운 거죠. 그 악화되기 쉬운 상태로 되는 게 이제 텐션 조절, 그 부분도 가위 관리에 들어가죠. 그런 환경에 놓일수록 가위를 더 구매해야 되는 주기가 빨라지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구매가 필요 없는 건데도 구매를 얘기하시면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구매하시는 경우도 많고, 주기가 빨라지는 건 맞아요. 상태가 안 좋아지는 주기가 빨라지는 게 맞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어요. 가위가 불편할 때 AS를 맡겨야 되잖아요. 그럼 보통 하시는 방법은 판매자한테 연락을 해서 가위 불편해요 해서 언제 갈게요, 며칠 날 갈게요 해서 이제 방문을 주시고 가위 수거를 해간 다음에 그 판매자분의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오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통 진행이 돼요. 그래서 보통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서브 가위를 따로 두시기도 하죠.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가서 수거를 해가지고 뭐 스케줄 맞춰서 하진 않고, 이제 만약에 접수를 주시면 그 다음날도 수거가 될 수 있게
기사님 방문해서 수거가 되게 해서 수거된 날 기준으로 한 2, 3일 후에 받아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해놨고요, 저희는. 그리고 보통 가위 시장에서는 이제 딜러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잖아요. 방문해서 불편한 거 수거를 해가지고 이제 지역마다 곳곳에 수리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위 딜러분들이 수리를 하는 것보다는 그 가위 소규모 공장이라든지 큰 가위 회사 같은 경우는 공장으로 크게 몰아서 보낸다든지, 그래서 수리 후에 좀 기다려야 되시는 부분이 딜러분들도 그때그때 수거해가지고 한 자루 두 자루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날 가서 수리 맡겨야지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기한이 좀 길어질 수 있는 게 그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소규모 가위 공장이라든지 가위 수리하는 곳에 딜러분들이 맡기고 수리가 완료되면 수거해서 택배로 보내거나 아니면 직접 전달하거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빠르기도 하고 자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 고객분이 만약에 용도에 따라서 날 형태가 이게 더 맞춤일 수도 있고 그게 좀 나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장가위 같은 경우는 싱글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려 깎는 거 이렇게 보셨죠? 이런 것처럼 그런 용도로만 쓰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같은 긴 가위여도 블런트까지 같이 겸해서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또 맞춰가지고 날 상태를 보고 이 정도 무뎌진 정도면 이거 커트하실 때 다른 커트 스타일로 하시는구나 라고 예상이 또 돼요. 그거에 맞춰서 또 한 번 더 여쭤보게 되고,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고객이 불편한 걸 그렇게 딱 잡아낼 수가 있죠. 제가 작업자이기 때문에 그건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작업 방식에 따르면, 작업 방식에서는 저는 아버지가 남대문에서 광천사라고 해서 아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아실 거예요. 사장님이 저희 아버지고요. 그걸 영향을 받아서 수리를 14년도쯤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엄청 꾸준하고 엄청 열심히 했다고 설명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때부터 배워와가지고 지금은, 예전에 일본 견학도 한번 갔었던 것도 참고해서 고객분들이 수리 자체를 날이 갈린다, 좀 안 좋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경험도 하시기도 하고요. 본질적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서 그 가위 수리라는 것 자체가 저는 복원 수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제작 과정의 마지막을 한 번 더 제대로 하는 거예요. 새 가위처럼 가위 갈아낸 태가 안 나게 복원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소한으로 갈아내는 거예요. 가는 거는 다 똑같은데 최소한으로 갈아내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의 가위 공장이나 이제 수리를 진행하는 걸 보시면 이렇게 원판에다 이렇게 갈아내는 걸 보실 거예요, 날을. 근데 저는 물을 떨어뜨려 가지고 순행식으로 되게 고운 면에다가 양손으로 직접 진행을 해요. 이렇게. 아무튼 한번 경험해 보시면 되게 만족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딱히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위 수리나 이런 부분에서 수리 맡기면 망가져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한번 그냥 시간 되실 때 방문 주셔가지고 한번 맡겨보시면, 그 생각은 제가 바꿔드릴 자신 있습니다. 자부심이 저는 좀 있어요. 좀 깊게 말씀드리면 감사하다고 해주시는 거랑 너무 좋다고 해주시는 거, 그냥. 그리고 그 뒤에 가위가 쓰는데 불편해요 이 얘기가 없다는 거. 한 번 있는 적은 있거든요. 그런 적은 있어요. 제가 저를 통해서 일단 제가 여쭤보지 않고 수거를 해서 그거를 수리해서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용도에 맞지 않는 형태로 그냥 원 상태로만 제가 수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가위를 어떻게 보면 용도에 맞춰서 구매하지 않으시고 그냥 잘못 구매를 하셨는데, 쓰고 나서 불편하고 똑같이 수리를 원형 형태로 복원을 해도 그 불편함 금방 온단 말이에요. 또 그런 소통이 없었을 때, 그래서 다시 이제 보내주고 제가 장문으로 한 번만 맡겨주시면 제가 그것도 파악을 했으니 그럼 확실히 해드려 보겠다 해서 보내드렸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만족한다고, 그런 경험이 기억에 좀 남죠.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슬라이싱 가위라고 많이 아실 거예요. 그게 원래 슬라이싱 가위 본연의 그 슬라이싱 가위가 아니고 스트록 가위라고 해서 양쪽 날이 살아있는, 이렇게 날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날 이쪽 날, 이게 날선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맞물리죠? 여기 날이 둘 다 살아있는 스트록 가위라는 게 있어요. 거기 형태에서 가위를 모발에 이렇게 모발을 쳤을 때 이렇게 자르잖아요. 이 슬라이싱을 이렇게 하거든요. 모발을 끌어오는 동날, 정날 이렇게 해서 끌어오거든요. 그 날 한쪽을 가공을 해서 슬라이싱 가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스트록 가위는 스트록 가위, 슬라이싱 가위는 슬라이싱 가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스트록 가위를 가지고 계시다면 슬라이싱 가위로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따로 불필요한 지출 없이 날 변형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가공을 해서 새로운 가위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거죠. 보통은 이거를 얘기 안 하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면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거 다 그렇게 해버리면 슬라이싱 가위를 못 팔잖아요. 그런 제 장점 중에 하나죠. 요즘에는 근데 추세 자체가 스트록 가위를 많이 쓰진 않으시긴 하는데, 요즘에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 기술력이긴 해요. 스트록 가위가 양쪽 날에 살아있고 쳐내는 기법이에요.
기법. 모발을 이렇게 해서 쳐내는 기법이거든요. 그리고 스트로크라고 하잖아요. 쳐내는 거. 그리고 슬라이싱은 한쪽 날을 무디게 해서 끌어오는 거예요. 질감 테크닉인데 슬라이싱 가공대로 하는데 끝날을 또 살려요. 중간부터 끝날 쪽을 또 날 예리하게 그대로 놔요. 그러면 스트로크도 사용 가능하고 슬라이싱도 사용 가능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멀티죠, 멀티. 예, 멀티 가위가 되는 거죠. 아예 스트로크 가위도 없으시고 슬라이싱 가위도 없다 하시면 구매를 하시는 게 맞지만 스트로크 가위가 있는데 슬라이싱 가위를 따로 구매하실 필요는 없죠. 현실적으로 제가 미용사라면 저는 그렇게 가공을 해서 그냥 쓰는 게 맞아요. 가위 관리를 안 하는 분들을 제가 어떻게 생각하기보단 안타깝게 생각해요. 생각한다면. 근데 그거를 가위 관리를 안 한다고 해서 그분의 탓을 할 게 아니고 그렇게 가위 안 하게끔 형성해온 그 가위 시장, 저는 그것부터 좀 잘못됐다고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고객분들이 언더독이라고 하나 그 얘기도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저 이해를 처음에 못했었는데 그런 느낌 받는 것 같아요. 기존의 틀을 깰 수 있는데 안 깨니까 좀 제가 깨보겠다는 거죠. 미용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있고요. 일반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 사람분들은 보통 사람과 사이에서 업무를 보잖아요. 미용사분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을 상대한단 말이에요. 되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으실 거고 그래서 이직률도 좀 높은 편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스트레스 받고 사람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미용가위라는 그 미용사의 필수적인 그런 도구로 가위는 비싸야지 쓸만하다는 그런 프레임에 쌓여가지고 힘들어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굉장히 좀 안타깝기도 하고 깎아놓으면 진짜 불쌍하기도 해요. 어느 정도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다 부담이에요. 정신적으로 사람 상대하는 것도 부담이고 그게 또 사람이 뭐 기계도 아니고 감정이 사람 대 사람을 상대하니까 그런 부분이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가위 시장 자체가 또 그러니까 저는 제 선에서 미용사분들에게 좀 즐거울 수 있는 미용가위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미용사분들이 미용가위를 알게 하고 관리법 어렵지도 않아요. 그런 것도 제공하면서 좀 더 미용사들이 즐거울 수 있는 가위 시장을 만들 거고요. 일반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린 거랑 복합적인 건데 그분들이 미용사 자격증을 딴 것도 손님 머리를 이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따는 거지 일부러 망쳐놓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사람 대 사람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좀 그렇다고 해서 손님이 돈 내고 서비스 받는 거는 당연한 권리지만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말이 쉬운 거지 그런 부분에서 미용사분들도 본인이 정신적으로 편하고 만족도가 있고 해야지 고객 머리 할 때도 좀 더 편하고 좋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서로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큽니다. 그 말이면 될 것 같아요.